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들이에서 일상 북토크를 진행하는 책다새 운영진 이현기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겨울 책다새 추천 도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책다새는 지난 2000년부터 총 41회에 걸쳐 청소년이 읽으면 좋은 책 목록을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2020년 겨울 추천도서 선정을 위해 책다새 운영진들은 지난 가을부터 문학, 인문사회, 과학, 예술 분야별로 팀을 나누어서 최근 3년 안에 출판된 책 중에서 250여 권을 검토했습니다. 최근 3년 안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2020년이나 19년에 출판된 책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추천된 것이 인문사회 10권, 문학 11권, 과학 6권, 예술 3권 등 총 30권의 책입니다. 책다새는 어떤 기준으로 추천 도서를 선정하는 것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6가지의 추천 도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실성과 가독성, 진솔성, 대표성, 확장성, 복합성입니다. 다소 어려운 기준이죠. 이 단어들만 들어서는 기준이 뜻하는 바를 알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실성은 책의 내용이나 자료, 편집, 장정, 오탈자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책 자체가 얼마나 충실한지를 파악하는 기준이고요. 가독성은 청소년이 읽기 쉬운 책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진솔성은 바람직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대표성은 해당 분야의 다른 책들을 대표할 수 있는 책인가? 아니면 저자가 비슷한 다른 책들을 펴낸 경우 이 책이 그 저자의 대표작으로 손꼽을 만한가를 살펴봅니다. 확장성은 한 권의 책을 읽고서 다른 주제나 분야의 책으로 관심을 확장시킬 만한가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복합성은 한 권의 책에 서로 다른 분야의 주제와 내용을 복합적으로 담았는가를 살펴봅니다. 책을 검토하는 운영진들은 각 기준별로 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이 되는 책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책이 추천도서 목록에 올라가죠. 추천도서 목록에 올라간 책은 특정 저자나 출판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전체 회의를 거친 후에 최종 목록으로 확정됩니다. 추천도서의 난이도는 책다새 하트로 표시합니다. 하트 하나는 아주 쉬움, 둘은 쉬움, 셋은 보통, 넷은 어려움, 다섯은 아주 어려움을 뜻합니다. 하트 3개는 중3에서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읽기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나면 분야별 추천도서의 난이도만 표시해서 먼저 추천도서 간략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추천도서별로 선생님들이 직접 작성한 리뷰를 모아서 종합본을 발표하죠. 그래서 종합본에는 책 리뷰와 함께 책다새 선정 기준 점수 그리고 해시태그가 포함됩니다. 오늘은 책다새 추천도서 목록 중에서 제가 담당했던 인문사회 분야의 책 10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이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책다새 하트 2개를 받은 책 나의 비거니즘 만화와 유튜브 좀 아는 10대를 소개합니다. 나의 비거니즘 만화는 채식주의, 비거니즘에 대해 알기 쉽게 그려낸 만화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선생님이 계셨을 정도로
채식주의에 대해 설득력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글 그림은 보선 푸른숲 출판사입니다. 서울 진현중 진미숙 선생님께서 작성한 리뷰를 한번 읽어볼게요. 비거니즘은 우리 세계를 보다 평화적으로 넓히는 삶의 방향이다. 일상에서 다채로운 육식 메뉴를 당연하게 선택하는 한편에서 비건으로서 삶을 지향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무슨 이유일까? 궁금한 청소년들이 있으리라. 이 책은 우리가 외면해온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작가 자신의 성찰과 비건 실천으로 연결시킨 만화이다. 비거니즘은 방향성이기에 실천 방식은 무척 넓고 다양하다고 말하는 작가는 육식 줄이기부터 지구온난화 등으로 파괴되는 환경을 살리기 위한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를 권한다. 논리적인 주장이 담긴 긴 글보다 섬세하고 절묘한 그림과 결부된 작가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다. 단순히 고기나 생선, 유제품을 먹지 않는 것만이 아닌 삶의 태도, 비건의 일상과 다양한 비건식을 다루고 있다. 비거니즘의 핵심은 나를 포함한 다른 존재들을 존중하고 고통을 줄이는 데 있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며 환경 보호와 연결되어 있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귀 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추천한다. 유튜브 좀 아는 10대는 풀빛 출판사에서 나오는 좀 아는 10대 시리즈 중에서 유튜브에 대해 설명한 책입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수 있어요. 류한경 선생님의 리뷰를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유튜브 생활을 돕는 책. 언젠가부터 우리는 유튜브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다. 유튜브로 즐기고 유튜브로 배우고 유튜브 사용자만이 아닌 생산자로서 많은 청소년들이 유튜버를 꿈꾼다. 이 책은 이처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유튜브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허위 콘텐츠와 차별과 혐오 표현, 개인정보 노출 등의 어두운 그늘도 다루면서 유튜브를 다시 보게 한다. 문답 형식의 구성으로 이해가 쉽고 유튜브와 관련한 사례들도 다양하게 담고 있어서 흥미롭다. 유튜브 좀 아는 10대는 유튜브의 컨텐츠 윤리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 의로운 감시자로서 보다 슬기롭게 유튜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유튜브에 마냥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걱정만 하기보다는 어른도 같이 읽고 고민하면서 올바른 유튜브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면 어떨까?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어갈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유튜브 세상의 능동적인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보자. 책닷의 하트 3개를 받은 책은 6권입니다. 달콤한 나의 도시 양봉은 신문 기자인 저자가 직접 2년간 서울에서 경험한 도시 양봉에 대해 쓴 책입니다. 최우리 지음, 나무연필 출판사, 류한경 선생님의 리뷰를 읽어보겠습니다. 벌과 함께한 사계절 양봉 체험기. 달콤한 나의 도시 양봉은 2회 동안 도시 양봉을 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기자로 취재하면서 양봉을 처음 알게 된 저자가 벌의 생태를 배우면서 각 계절별로 양봉하는 과정을 쓴 글을 읽어가다 보면 벌과 함께 한 해를 보낸 것처럼 벌들이 가깝게 느껴진다.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으로 점점 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도시 양봉은 꿀을 얻는 경제활동이나 취미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연과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으로 이 책을 통해 벌과 같이 살아갈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책 146쪽. 도시 양봉이라는 특이한 취미는 나의 삶을 바꿨다. 양봉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나쳤을 도시의 많은 꽃과 나무 등을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되었다.
손톱보다 더 작은 벌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게으를 수 없다며 조금 더 부지런한 내가 됐다. 돌아보니 벌이 내게 준 선물이 참 많았다. 세계기록유산 100% 활용하기는 기록관리 전문가인 저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기록유산을 알아보고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경기 삼본중학교 이효선 선생님의 리뷰를 읽어보겠습니다. 책 한 권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세계기록유산을 모두 만나보자.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11건, 인류무형유산 16건, 세계기록유산 16건이 무엇인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사물, 문화의 우수성을 바로 알고 지켜나가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16건, 세계적으로는 4위로 자타가 공인하는 기록유산의 강국이다.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기록유산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자는 기록을 관리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활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전산화, 아카이빙에 접속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을 따라 16건의 세계기록유산에 담긴 역사를 바르게 알고 조상들의 지혜를 만나보자. 또 기록유산을 직접 검색하여 그 특징과 가치를 느껴보자.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는 UN 기념일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책입니다. 제가 리뷰를 썼는데요. 공윤희, 윤예림 지음, 창비교육 출판입니다. 오늘을 바꾸는 세계시민이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듭니다. 달력에서 세계의 무슨의 날을 보고 궁금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이 반가울 것입니다. 세계의 무슨 날은 전 세계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야 할 주제로 유엔이 만든 기념일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에서는 130여 개의 유엔 기념일 중에서 여성, 물, 보건, 지구, 환경, 해양, 아동노동, 관광, 식량, 도시 등 17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 주제들이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문제는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죠. 하지만 책에서 알려주는 작은 실천이 그 문제를 푸는 첫걸음입니다. 나의 오늘을 바꾸다 보면 세상도 지속 가능한 내일을 향해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는 코로나19를 포함해 지금까지 지구를 휩쓸었던 다양한 감염병을 역사,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쉽게 풀어쓴 책입니다. 저자는 김정민, 출판사 우리학교입니다. 서울 월촌중 홍선현 선생님의 리뷰를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우리, We are the world를 기록하자.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한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팬데믹을 가져왔다.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감염되고 수천 명이 사망한다. 하지만 인류는 항상 크든 작든 감염병에 시달려 왔고 흑사병, 사스의 팬데믹도 겪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곧 답을 찾을 것이고 살아남을 것이고 발전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이 책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준비를 말한다.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는 곧 세계이고 하나다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하나의 건강, 즉 원헬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하나는 인간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개발과 도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자연까지 포함해 원헬스의 개념으로 묻고 있다.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함께 사는 법, 하나 되는 법, 인류와 자연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잡스, 소설가, 써야 하는 이야기를 쓰고 마는 사람. 잡스는 브랜드 잡지인 매거진 B 편집부가 선정한 인물들의 인터뷰와 에세이를 모은 책입니다. 이 시대의 다양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태도와 철학, 생각과 실천을 소개하는 단행본 시리즈로 에디터, 셰프, 건축가, 소설가 이렇게 4권이 발행되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추천한 잡스 4번째 시리즈 소설가는 레퍼런스 바이 B 편집부에서 짓고 출판사도 레퍼런스 바이 B입니다. 월촌중학교 홍선영 선생님의 리뷰를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로는 꿈을 꾸고 손에는 연필을 쥐고 다리가 현실을 디딜 때 소설가가 된다. 소설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 편집부는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국내외 유명 소설가 8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엮어 이 책을 썼다.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이 47세의 데뷔작인 요나스 요한슨부터 요즘 가장 핫하다는 보건교사 안은영을 쓴 정세랑, 가장 많이 팔린 프랑스 소설가인 마크스 레비 등이 인터뷰를 통해 소설의 부제처럼 쓸 것을 쓰고야 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김기창 소설가는 모나코와 방콕의 탄생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전해준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고 현실의 경험을 작품에 녹여내고 있으며 하루의 상당 시간을 작가라는 스스로의 인식 속에서 끊임없이 쓰고 고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소설가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다. 항상 상상하며 쓸거리를 찾고 찾은 것을 쓴다. 그러면서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특히 소설가, 넓게는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흑인이 앉았다는 한국인의 인종차별 사례를 잘 묘사한 만화입니다. 글 그림 예롱, 뿌리와 이파리 출판사입니다. 신현중 진미숙 선생님의 리뷰를 읽어보겠습니다. 일상 속의 차별과 배제, 무신경들에게 말을 걸다. 한국에 온 흑인 남자친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배제의 현장을 쓰고 그린 작가의 이 책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과 편견, 그에 따른 언행이 상대방의 정신을 얼마나 짓밟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이 책은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차별과 편견, 그리고 누구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나아가 이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웹툰을 즐깁니다. 그들은 긴 호흡의 글에 몰입하기보다 짧은 시간 내에 그림과 짤막한 문장을 통해 이야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책 또한 눈에 잘 들어오는 간명한 그림이 돋보이며 컷마다 곁들여진 생생한 영어 표현들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책닷의 하트 4개를 받은 조금 어려운 책은 그림이 보이고 경제가 읽히는 순간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입니다. 그림이 보이고 경제가 읽히는 순간은 자음과 모음에서 나온 청소년 인문 시리즈입니다. 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쳐 오신 태지원 선생님이 지은 책이라 학생들이 읽기 쉬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본 중학교 이효선 선생님의 리뷰를 읽어보겠습니다. 명화 속의 이야기를 통해 경제 기본 개념을 재미있게 알아보자. 제목이 참 재미있다. 미술책일까? 경제학 책일까? 그림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경제 상황, 화가의 사연, 화가가 전하고 싶은 주제 등 경제학의 복잡한 이론을 통계나 그래프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명화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를 만나고 관련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을 보며 궁금증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상상에 빠져들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보자. 관련된 경제의 기본 개념을 알게 된 후에는 선생님과 학생 진이의 대화를 통해 실생활에서 경제의 기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대해 이해하고 싶은 청소년,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싶은 청소년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사회경제 교과 선생님이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활용할 수 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판사의 법이야기, 세상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트리거에서 출판되었고요. 제가 쓴 리뷰를 읽어보겠습니다. 판사가 알려주는 세상과 법 이야기. 갑질, 불공정 거래, 최저임금, 낙태, 안락사.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가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관련 법과 사례를 균형 있게 정리한 책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법정 드라마로 시작해 논쟁의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면서 관련된 법조문을 살펴보는 흥미로운 구성입니다. 법정 드라마 부분은 낭독극으로 함께 읽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10페이지.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입니다. 책을 읽으며 같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다른 주장을 법과 관련해 생각하고 재판과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나은 법과 제도로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책닷의 2020년 겨울 인문사회 추천 도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책닷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책닷의 추천 도서 종합본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방송으로 부족한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문학과 예술 과학팀에서도 추천 도서 소개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코로나19로 계속되는 집콕 생활에 지친 청소년들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에게 저희 책닷의 추천 도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